자, 이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업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한빛 출판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빛 미디어라고 하면 됩니다. 한빛 미디어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이용해서 엑셀 데이터 활용이라고 치세요. 엑셀 데이터 활용.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교재, 여러분들 받은 교재 나오죠? 자, 교재 클릭하고 여기 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일로 바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부록 예제 소스 있죠? 부록 예제 소스. 자, 얘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다운 받으면 돼요. 예제 소스를 다운 받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노트북은 수업 종료 목요일까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압축을 풀면 됩니다. 압축 푸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뭐 그냥 D 드라이브 해도 되고 C 드라이브 해도 되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게 같아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데 좀 봐주세요. 여기 앞에. 원래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컴퓨터를. 컴퓨터가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예, 다운받고 압축까지 푸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여기요. 나가지 마시고 요거 좀 봐주세요. 요분도. 자, 만약에 인터넷이 안 돼서 문제가 됐으면은 우리가 인터넷 수업은 아니니까 USB 있으면은 USB로 받아요. 받은 사람들은 USB 있으면은 USB로 자료만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안 되시는 분, 저기 앞에서 두 번째 줄 한 분하고 또 둘이요. 저기 USB 있으면은 그것만 좀 복사 좀 해주세요. 며칠이요? 아니, 아침 12시간 하겠습니다. 전 사실 사무실 있는데 5분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USB를 인식을 못하는데요? 아, 됐네요. 혹시 인터넷 안 되는
자,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할 내용이 총 13챕터로 돼 있어요. 13챕터로 돼 있어서 두 개의 챕터를 1시간 안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하게 되면 사실 1시간에 한 4개에서 5개 챕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챕터에서 다양한 기능들, 뭐 엑셀을 얼마나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엑셀을 통한 데이터 분석인데 우선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한정하에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해야 돼서 시간을 조금 소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텐데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은 아마 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적이 파워 쿼리까지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파워 쿼리라면은 고급자 단계예요.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적어도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잘 응용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점점 커지긴 할 겁니다. 그만큼 또 실력도 뭐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엑셀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잠깐만요. 우선 요거 하나 좀 조사를 좀 하고 갈게요. 1학년, 2학년이요. 3학년, 4학년이요. 3, 4학년이 많네요. 3, 4학년이 많다는 소리는 엑셀을 그만큼 더 많이 써봤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1, 2학년들이 있으니까. 자, 우선은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세요. 연습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엔터 쳤는데 위로 올라가거나 좌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엔터 쳤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거나 좌우로 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아는 사람? 괜찮아요? 자신 있게. 혹시 알아요? 커피 쿠폰 줄지? 아니에요? 없어요? 자, 파일에서 옵션으로 가세요. 옵션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서 고급 한번 눌러보세요. 고급을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엔터를 누른 다음에 아래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간혹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버리면 되게 당황하겠죠. 이제는 이런 것 만약에 생기면 이제 당황하지 않고 파일에 옵션에 고급으로 가서 요거를 아래쪽으로만 바꿔주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책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줄 겁니다. 또 하나, 나는 엔터를 쳤을 때 밑으로 가지 않고 옵션 바꾸지 말고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쳐보세요. 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탭을 눌러볼 거예요. 탭 한번 누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 뭐 누르고? 그렇죠. 쉬프트 누르고 탭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 입력이 되는데 띄어쓰기가 돼버려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입력함과 동시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내용이 돼버려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엑셀은 ESC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 ESC 누르면 작업 취소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내용 안 들어가요.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 셀이나 눌러요.
자, 이 상태에서 가나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좋습니다. 가나다 쓰고 엔터하면 무슨 정렬됐죠? 왼쪽 정렬됐죠. 이거는 왼쪽 정렬을 하느냐 오른쪽 정렬을 하느냐 설정한 거 하나도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숫자 1, 2, 3 써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자,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무조건 왼쪽 정렬돼요. 자, 그러면 가라고 쓰고 1이라고 써볼까요? 자, 엔터 쳐보세요. 왼쪽 정렬되죠.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으면 가운데 정렬 아니야? 아니죠.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을 때는 문자입니다. 얘가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왼쪽 정렬됩니다. 강제로 나는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 눌러버리면 이제부터는 정렬한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아무데나 놓고 클릭하시고 1을 쓰세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알 거예요. 1 하고 엔터 치세요. 자, 엔터란 내가 입력한 것을 확인하겠다. 내가 입력한 것을 확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1을 선택한 다음에 네모칸 오른쪽에 보면 사각형 점이 하나 있어요. 사각형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형 아이콘 모양이 더하기로 바뀌어요. 맞죠? 자,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1이 복사되죠. 자, 여기서 하나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중 되면 헷갈릴 게 아니라 처음 할 때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오른쪽에다가 1 썼던 오른쪽에 1을 다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엔터 치세요. 자, 이번엔 2를 다시 선택하고 셀의 오른쪽 놓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마우스 놓으면 이제 1씩 추가됩니다. 1씩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3, 4학년들은 다 기본적인 거니까 1, 2학년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2를 쓰고 엔터 2를 쓰세요. 자,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 컨트롤 누르지 마요. 자,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내리면 1과 2가 됐다는 것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1씩 증가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로 내리면 그냥 1씩 증가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1 쓰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고 또는 1과 2를 쓰고 영역을 잡아서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씩 증가가 아니라 3씩 증가하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1 쓰고 3 쓴 다음에 영역 잡아서 하면 2씩 증가되겠죠. 홀수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홀수가 나오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헷갈리냐? 아까 헷갈린다고 그랬죠. 뭐냐면 1과 2를 쓰고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 2라는 그 영역이 계속 복사돼서 나와요. 1, 2, 1,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아까 1을 쓰고 컨트롤 눌러서 내리면 1씩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예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트롤은 복사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셀이라고 해요. 셀. 이 셀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 시트가 됩니다. 시트들이 모여서 말로는 그래요. 통합 문서다. 그게 뭐냐? 엑셀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띄어쓰기가 되면서 내용이 들어갔죠? 그렇죠? 자,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열 전체가 다 잡히는데 그 열을 A열, B열, C열, D열이라고 그래요. 아무 셀이나 선택해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열이 다 잡힙니다. 자, 한 번 더. 아무 셀이나 잡은 다음에 이번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쉬프트. 말을 잘못했어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행이 다 잡혀요. 자, 그러면 난 전체 셀을 다 잡겠다. 응용하면 되죠. 자, 아무 셀이나 잡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고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가 다 잡히겠죠.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아무 셀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셀을 가리킵니다.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컨트롤 알파벳 A 눌러보세요. 그럼 전체 셀이 다 잡혀요. 자, 또 다른 방법.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셀을 닫아놓는 방법 중에서 A열과 여기를 A열, B열, C열로 나타내고 왼쪽은 행이에요. 1행, 2행, 3행, 4행인데 그 사이 부분 여기입니다. 위치 확인하고요. 클릭을 하면 전체가 다 잡혀요. 전체를 다 잡는 방법에는 컨트롤 A나 자, A열 왼쪽 부분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빠진 게 또 있을까요? 요거 있네요. 자, 뭐냐면 우리가 빈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A 눌렀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체 셀이 다 잡혔죠. 근데 내용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 행과 열의 부분만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력한 데이터만 다 잡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빈 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셀 아무 데나 누르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입력된 부분까지를 얘가 인식을 해서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빈 셀은 삭제할게요. 요 엑셀 삭제하시고요. 삭제하고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역 잡은 다음에 X 누르면 안 없어져요. 영역 해제한 다음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엑셀을 다시 킬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다운 받은 것 중에서 저는 이 드라이브에 넣기 때문에 여기에 파트 1에 자, 챕터 1의 첫 번째 근무 현황표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자료가 보면 우리가 한 요만큼만 되는 파일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 가게 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파일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어떻게 영역으로 잡느냐. 이제 약간 실무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한 다음에 영역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우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맨 아랫부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더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맨 아래 행까지 이 행이 단시 100만 104만 8,576행이 있는 거예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컨트롤 누르고 위쪽 방향키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그 셀까지 딱 나와요.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맨 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번엔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맨 오른쪽 끝에 가겠죠. 자,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더. 자, 그러면 XF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6 곱하기 256 열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256열밖에 없었어요. 버전 2010년 버전까지는 2007년 버전까지는 256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행은 65,546행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력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번호서부터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인데 행운은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던 100만이지만 우리가 지금 5천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적어도 더 많이 써야겠죠. 자, 그래서 늘린 게 2010년 버전서부터 행과 열을 2배로 늘린 거예요. 즉 256 곱하기 256 행을 256을 더 곱한 거고 그다음 열은 256열에서 곱하기 256열을 해서 65,466행까지 6열까지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민번호로 행 전체로 나올 때는 6열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선은 어느 정도 범위, 하나의 시트가 어느 정도 범위가 된다는 걸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위에 보면 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 위에 보면은 방향키 위쪽에 보면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셀로 이동해요. 무조건 A1셀. 어디에 있던 간에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셀로 이동합니다. 자, 컨트롤 엔드 눌러보세요.
자, 입력된 데 맨 오른쪽 끝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입력된 데 맨 오른쪽 끝에 한 번 더 컨트롤 홈. 이건 컨트롤 홈이 아니라 엔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과 열의 맨 마지막으로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입력된 부분에서의 맨 오른쪽 끝으로 간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지금 알려준 것만으로도 지금 아마 다 외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컨트롤 홈 눌러주고요. 위쪽에 날짜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자, 이 기능 또한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까지 내가 다 아는 거야. 에이 하고 안 쳐다보면은 제가 엑셀을 어느 정도 사용한 사람들의 첫 시간과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첫 시간 배우고 나서 이제 맨 끝 시간 되면은 오히려 처음 배운 사람들이 좀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무슨 말이냐? 좀 했던 사람들이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집중을 안 하고 내가 아는 거, 저 아는 거네. 그리고 딴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려면 그만큼 진도가 나갔을 테니까 처음 한 사람들이 더 월등히 잘하게 되는 경향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복습한다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죠. 마우스만을 가지고서 작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요.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그 테두리에 아래쪽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때 더블 클릭하면은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사각형의 위쪽을 눌러보세요. 위쪽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위로 가죠. 즉 컨트롤 방향키와 똑같은 기능이 사각형의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이 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역할과 동일하다. 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컴퓨터를 했던 사람이 내가 모르는 기능을 어떤 마우스로 삽입에 어디를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딱 실행했더니 뭔가가 바로 이루어질 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컴퓨터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에서 컴퓨터를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상태예요. 나는 지금 잡은 셀에 거기서부터 맨 아래까지를 다 잡고 싶다. 영역으로 잡고 싶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방법은 클릭하고 다 아는 방법 얘기할게요.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서 쉬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하는 거. 이게 아마 대부분 많이 했던 방법들일 거예요. 자, 쉬프트는 뭐냐면 연속적인 부분을 잡아줄 때 씁니다. 그러면 나는 비연속적인 부분을 잡고 싶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오른쪽 부분 여기다 클릭할 때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부분을 잡겠다 할 때 어떻게 하죠? 비연속적인 가운데를 떨어뜨리고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있는 잡았던 부분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막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다 그래요. 대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라 라고 한다면 클릭하고 마우스 위로 쭉 내려요. 쉬프트 누르고 맨 밑에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맨 아래쪽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영역과 맨 아래쪽이 선택됐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지 말고 쉬프트만 누르고 다시 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초중급 정도, 중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잡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이거 잡는 것만 옆에서 쳐다봐도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가 대충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클릭하세요. 메뉴에 클릭하세요. 됐죠? 자,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입력되어 있는
맨 아래쪽까지 잡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 밑에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위쪽 방향을 클릭하세요. 요거를 할 줄 알면 이거 중급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엑셀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보면 자,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얘는 어때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밑으로 쭉 내리면 얼마 안 내려가서 나오죠. 아마 다음 챕터 보면 행이 거의 한 2만 행 정도가 돼요. 언제 그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와 방향키가 내가 선택한 서부터 맨 끝까지를 같이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컨트롤 홈으로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이제 처음 교재를 펴죠. 자, 16페이지에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내고 싶은 거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였어요? 선택하고 맨 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1번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맨 아래로 이동한다. 그렇죠? 나는 키보드 사용하지 않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셀의 위쪽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맨 위로 입력되어 있는 맨 위로 간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18페이지 볼까요? 자, 전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전체를 잡는 방법.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동일한 겁니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력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셀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다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여기 삼행이라고 돼 있죠. 이 삼행은 빈 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삼행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좀 한번 해볼게요. 삭제.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줘야 더 천천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쫓아오는데 정신없이 쫓아오다 보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따로 공부할 시간을 따로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빠르면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제 의사소통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지금 속도 괜찮아요? 좀 빠르다. 배터리가 없다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14%는 한 10분 정도면 유지가 되니까 우리 50분에 좀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세요. 삼행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행을 누르니까 안 떠요. 자, 거기 클릭하고 빈 클릭하고 3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래요. 요거는 쉬는 시간, 편집장 안 눌렀죠, 이거. 이거 눌러야 돼요. 눌러야만 얘가 나오죠. 여러분들 중에 잠깐만요. 정품이 아니잖아요. 그때 키면 여기에 요 노란색 바에 편집 사용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안 누르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냥 X 누르면 얘는 편집할 수 없는 파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도 안 돼요. 즉 편집 사용을 눌러줘야만 됩니다. 그때
요 삼행 오른쪽 클릭했을 때 삭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면 도와줄게요. 노트북이 꺼졌어요. 네, 키세요. 자, 다음.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배터리 확인 좀 하고요. 아, 배터리요? 프로.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빨리 쉬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작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요 챕터만 마무리할게요. 자, 요 챕터만. 자,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디까지 잡혀요? 나는 얘는 잡고 싶지 않은데 여기까지 잡히더라 이거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걔까지 포함해서 잡아버려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행을 삽입하면 됩니다. 어떤 행? 빈 행. 자, 빈 행을 삽입할 때는 3번 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빈 행이 하나 추가돼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 보면 비법 노트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아까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단축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쉴 때 바깥에 담당자 있으면은 노트북 배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